오늘 제가 들어갈 과정은 보정 중에서도 얼굴에 이제 잡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돼요. 만약에 쇼핑몰을 내가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델의 뭐 점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제품에 구겨진 부분이 있으면 구겨진 부분을 피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진을 내가 증명사진이나 여권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도 잡티들이 있잖아요. 이런 잡티들을 보정하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자면은 이건 이제 쇼핑몰이나 SNS랑은 조금 상관이 없긴 한데 얼굴에 뭐 턱을 조금 깎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넓은 부분을 고치는 패치 툴과 현재 이제 도장 툴까지를 오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포토샵을 좀 열어주시고요. 예제는 요 예제를 좀 열게요. 자, 포토샵을 열어볼까요? 자, 파란색 PS라고 적혀 있는 포토샵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자, 파일을 오픈해서 여셔도 되지만 처음에 파일을 여실 때는 빈 공간, 이 회색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따닥. 예제는 제가 바탕화면에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를 두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가 보일 거고요. 폴더를 따닥 해서 열어볼게요. 예제 중에서는 지금은 힐링 브러쉬라는 예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가 열려 있는지 제가 한 번씩 보고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가죽 지갑에 윙즈몰이라는 어떤 로고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를 한번 지워보고자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용했었던 툴들은 보통 이제 선택해서 옮기는 툴, 요런 것들을 배웠다면 오늘 배우는 건 이제 보정 툴이에요. 어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시면 밴드 모양의 툴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볼게요. 지금 제가 이용할 툴은 이 두 번째 있는 힐링 브러쉬라는 툴이에요.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경우는 질감을 주변에 있는 내가 원하는 질감으로 입혀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힐링 브러쉬 툴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버튼 같은 동그란 모양이 따라다닐 건데 이게 이제 브러쉬의 크기예요. 그러면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는 위쪽의 옵션 바에서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매번 조절하기 불편하니까 단축키를 활용해 보자면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작게 하는 단축키고요.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크게 하는 단축키입니다. 한번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 보시고 적당한 크기로 한번 맞춰 보세요. 자, 이 에러 메시지는 뭐냐면 Alt 클릭 to define source point에서 나와 있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클릭을 했잖아요. 원래 이 브러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의 질감을 복사해서 입히고 싶은 부분에 입히는 거예요. 근데 질감을 정의를 안 했다라는 오류 메시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깨끗한 질감을 복사를 하고자 한다면 Alt를 누르고 있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관형 모양 같이 바뀌어요. 그때 한번 클릭만 해주세요. 그 다음 Alt 뗄게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입힐 거니까 여기로 이제 마우스 브러쉬 이렇게 가져가셔서 누르면서 끌어볼게요. 혹시 여기 옆에 플러스 표시 보이세요? 옆에 보시면은 플러스 표시가 브러쉬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질 텐데요. 그 플러스 표시가 나온 부분이 복제가 돼서 동그란 부분, 즉 브러쉬 부분에 입혀지는 겁니다. 네, 일부러 천천히 끌어서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끌어보았고요. 이제 마우스를 떼볼게요. 자, 이쪽에 질감이 사라진 거 확인되셨나요? 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깨끗한 질감 부분은 Alt 누르면서 클릭. 그리고 Alt를 떼요. 그 다음에 여기 브러쉬로 입힐 부분을 끌어서 입혀주시면 끝. 힐링 브러쉬 예제는 이제 닫아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탭의 오른쪽에 보시면 X 표시가 있죠. 이게 닫기인데요. X를 눌러보시면은 Save Change 뭐 to the 뭐 포토샵 도큐먼트를 뭐 닫을 거냐 뭐 이렇게 뜨네요. 그쵸? 자, 이거를 No를 누르셔야 나중에 연습하실 때 저장이 안 된 원래 예제대로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No 누를게요. 여기서 Yes라는 건 뭐냐면 지금 바꾼 내용을 저장하시겠어요? 라는 거거든요. Yes는 저장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열면 이대로 바뀐 채로 나와요. No를 누르는 건 나 지금 연습이니까 저장 안 할 거야. 저장 안 하고 닫을 거야. 라는 뜻이고요. 캔슬은 요거 X 내가 잘못 눌렀어. 나 지금 작업할 거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No를 누르는 걸로 할게요. 자, 힐링 브러쉬를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얼굴에 한번 잡티를 없애볼까 해요. 그래서 전지현 보정전이라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회색 도큐먼트를 따닥 오픈창 뜬다고 했죠. 여기서 전지현 보정전을 열어보시면 전지현 씨가 화장하기 전에 아마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진을 열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잡티가 좀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힐링 브러쉬로 잡티를 없앨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깨끗한 질감 부분을 브러쉬를 적당한 크기로 맞춘 다음에 Alt 누르고 클릭한 후에 입히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영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툴, 그거를 보자면 다시 여기 힐링 브러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또는 All에 눌러서 이렇게 메뉴를 띄워 보시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 자,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셨어요. 역시 여기서도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시는데요.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작게 하는 거고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얘는 그냥 끌면 돼요. 자, 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은 뭐냐면 이 동그란 브러쉬 주변에 있는 질감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영역을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끌어만 주시면 또는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주변의 잡티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같아요? 관건은 이제 브러쉬 크기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좀 조밀한 영역을 할 거면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해서 맞추시면 되는 거고 넓은 영역을 할 때는 브러쉬 크기가 조금 커지겠죠? 뭐 그런 정도? 그러면 깔끔하게 보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진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툴이기도 합니다. 주름 같은 거 없애는 것도 이거? 네, 맞아요. 목주름도 이렇게 끌면은 없어져요. 사라졌죠? 여기 목주름. 당신 부처 같아. 그 사모님이 이걸 잘해갖고 사진 찍는 그림가 비싸죠. 아, 마지막에 이걸 잘해. 올리고 땡기고 내리고 다 해. 예, 하시는 거를 구경 갔더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돈 많이 비싼 데서 다 들고 가요. 자, 깨끗하게 잘 보정해 보셨어요? 자,
지금 본 툴은 스파틸링 브러쉬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지현 씨를 한번 보정도 한번 해봤어요. 자, 만약에 이 전지현 씨 사진을 좀 보자면 약간 어두운 부분이나 밝은 부분이 있는데요. 기왕에 보정하는 김에 조금만 더 보정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영역보단 조금 넘어가긴 하지만 어렵진 않으니까 밑에 있는 툴을 조금 활용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사탕 같은 툴이 하나 보일 거예요. 요건 이제 닷지 툴이라고 합니다. 하위 메뉴로는 닷지, 번, 스펀지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닷지는 밝게 하는 거예요. 번은 어둡게 하는 거고 스펀지는 채도를 높이거나 낮출 때 씁니다. 닷지 툴의 경우 브러쉬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시고요. 익스포셔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익스포셔가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밝게 할 때 어느 정도 밝게 할 건지, 뭐 매우 밝게 할지 아니면 천천히 밝게 할지 그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때는 강도를 좀 낮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고 이렇게 살짝 문질러 보면은 이 부분이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면은 밝기라든지 이런 걸 보정을 할 때 이런 닷지 툴을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닷지는 밝게 하는 툴이에요. 자, 이번에는 번 툴도 한번 볼게요. 번은 태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둡게 하는 툴이에요. 보통 우리가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넣으면 쉐딩도 넣잖아요. 그때 이제 익스포셔 값은 역시 너무 높지 않게 좀 낮춰주신 후에 약간 입체감을 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그 부분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쉐딩 효과를 줄 때 활용하는 걸 번툴이라고 해요. 너무 많이 문지르면 탐방같이 되니까 조금만 적절하게만 조절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스펀지 툴. 이 스펀지 툴 같은 경우는 채도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쓰는 툴이에요. 자, 여기서 모드는 디세츄레이트랑 세츄레이트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세츄레이트는 채도 증가, 디세츄레이트는 채도 감소라고 합니다. 세츄레이트로 플로우 값을 역시 여기서도 높이지 말고 조금 낮춰요. 자연스럽게 할 거니까. 살짝 낮춰주시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한 다음에 약간 내가 채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을 문질러 주시면 그 부분의 채도가 높아지게 될 거예요. 볼 부분도 살짝만 해볼게요. 자, 채도가 높아진 게 보이죠? 디세츄레이트는 채도를 낮추는 거예요. 얘는 문지르면은 이렇게 색이 빠져서 무채색이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조금 보이셨나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닷지번 스펀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잘 안 되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고요. 요게 잘 되거든. 블러 샤픈 스머지랑 그리고 필터의 리큐파이 효과 요렇게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블러 샤픈 스머지 설명해 볼게요. 자, 블러는 물광 효과를 낼 때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운, 왜 보면은 여기 이렇게 피부 질감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런 피부 질감을 문질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스트렝스가 세기 정도인데 물론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 스트렝스는 좀 낮춰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예를 들어 뭐 땅구멍이라든지 아니면 솜털 이런 것들이 난 부분은 이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처리를 해주면 부드럽게 피부 질감을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샤픈이라는 거는 선명하게 하는 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눈매 같은 경우 조금 더 선명하면 좋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문질러 보면 약간 그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해져요. 근데 얘도 너무 많이 문지르면 아무래도 피부가 여기 깨져요. 여기 보이죠? 그래서 적당하게만 조금 선명하게 할 부분만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머지는 제가 쓰지는 않는데 설명은 한번 할게요.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죠? 얘는 문지르는 거예요. 왜 덜 마른 물감을 문지르면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번져서 문질려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스머지는 저도 잘 쓰지는 않는데 그냥 같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전으로 돌릴 때는 한 번 돌리는 건 컨트롤 Z. 그러면 나는 더 전으로 돌리고자 한다. 그때는 컨트롤 알트 Z를 누르시면 전전 단계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블러 툴, 샤픈 툴 이렇게 전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죠? 여기가 히스토리 팔레트인데요. 여기를 눌러서 내가 이전으로 이렇게 단계를 눌러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걸 매번 열어서 작업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컨트롤 알트 Z는 전 단계로 돌리는 거고요. 컨트롤 쉬프트 Z는 내가 너무 돌렸다 하면 다시 실행이 컨트롤 쉬프트 Z예요. 물론 책에도 요거는 나와 있을 건데요. 음. 279페이지 작업 취소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툴은 닷지번 스폰지와 그리고 블러, 샤픈, 스머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씩 일단 질문을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는 필터의 리큐파이 효과로 설명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필터에서 리큐파이라는 효과를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요런 창이 하나 떴을 거예요. 여기서는 요 어드밴스드 모드가 보이시나요?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을 때는 메뉴가 조금 적게 나오고요. 요 어드밴스드 모드가 체크돼 있을 때 메뉴가 더 많이 나와요. 일단 요거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쪽에 있는 각각의 툴을 좀 설명한 후에 수정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요 첫 번째. 자, 요거는 뭐같이 생겼어요? 손가락으로 역시 문지르는 것처럼 생겼죠. 포워드 워프 툴이라고 하는데 얘로 문지르면 이렇게 턱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턱이 줄여지는 정도는 브러쉬 사이즈랑 브러쉬 프레셔 이런 거 보이죠? 요 값을 어느 정도로 조절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브러쉬 사이즈와 브러쉬 크기를 말하는 거고 브러쉬 크기는 아까 보셨듯이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크게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작게 하는 거예요. 브러쉬 프레셔를 제가 높여 볼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문질러 보면은 훨씬 많이 문질려지죠. 자, 아까 프레셔가 낮을 때는요. 문지를 때 약간만 움직여요. 근데 이 값을 제가 높여놓게 되면은 이게 적용이 확 돼서 이렇게 많이 문질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덜 문질러지게끔 하는 게 프레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값이 높은 것보단 낮아야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냐 정도인데 뭐 큰 역할은 안 하므로 가볍게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바로 그래서 포워드 워프 툴이라 해서 약간 우리가 턱을 깎거나 아니면은 왜 어깨나 뭐 이런데 승모근을 낮추거나 이런 것들 하실 때 왜 웨딩 사진 보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거나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조절하는 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일단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툴은 뭐냐면요. 이 두 번째 툴은 원래대로 돌려주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가 히스토리 브러쉬 그거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문지르면 원래대로 그 부분이 돌아와요. 자, 세 번째. 요거 회오리 같이 생겼죠? 네, 회오리 맞습니다. 자, 일단은 브러쉬 값을 좀 높여서, 레이트 값을 높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해요. 레이트 값을 높이니까 빠르게 회전을 했는데 얘를 낮추면 천천히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여기서는 적용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그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화살표가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고 있죠. 축소예요. 그래서 가운데 여기 점, 여기 플러스 표시가 정점이라 본다면 정점을 기준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전으로 돌린 건 컨트롤 알트 Z예요. 아까 알려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했었어요. 브러쉬 레이트가 낮으면 천천히 되죠? 근데 이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게 브러쉬 레이트 값이 낮을 때 좀 천천히 작아지고 이 값이 높으면 확 작아져요. 그죠? 그래서 적용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화살표가 이번에 바깥쪽으로 나가잖아요. 즉 팽창이에요. 네, 역시 레이트 값이 너무 높으면은 한 번에 조절돼서 적당하게 레이트 값을 낮춘 채로 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제가 많이 쓰진 않는데요. 푸시 레프트 툴이라고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거나 아래로 밀어내는 그런 툴이에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프리즈 마스크 툴이라고 적혀 있죠. 마스크라는 건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여기 턱을 줄이려고 하면 귀걸이가 같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조절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입술이 같이 조절이 되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죠. 조절할 때 다른 부분은 좀 멈춰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따라서 조절이 돼서 조절이 좀 힘드셨을 겁니다. 이때 여기서 프리즈 마스크 툴을 만약 눌러놓고 이렇게 내가 움직이지 않을 부분에 채색을 해놓는다면 그때는 이제 제가 마음껏 움직여도요 그 부분이 망가지질 않아요. 그 프리즈 마스크 툴은 그래서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부분에 채색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리큐파이에 있는 툴들로 막 이렇게 변형을 준다고 해도 그 부분이 망가지질 않아요. 그럼 이 채색을 했던 데가 너무 많이 채색해서 내가 좀 덜 채색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지우고 싶다. 이럴 때 쓰는 게 여기서 여기 트로우 마스크 툴, 요거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를 지우는 툴. 자, 손바닥하고 돋보기는 왠지 알 것 같죠? 돋보기는 확대, 그리고 확대되어 있을 때 손바닥으로 이동.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무조건 100%로 보는 거,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보이기 좋은 사이즈로 보는 거. 아마 요거는 얘랑 똑같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자, 뭔가 엄청 망가뜨려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OK를 누르면 적용이 될 테니까 취소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 화면에서 그냥 새로 고침을 하고자 한다면 Alt를 누르고 있으면 리셋으로 바뀔 거예요, 취소가. 이 부분 한번 누르시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요. 자,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고쳐볼까요? Alt를 누르고 있으면 요거 캔슬이 리셋으로 바뀔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면 돼요.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 취소 눌러서 다시 필터에서 리큐파이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자, 턱을 좀 깎아 보려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걸이랑 좀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 채색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즈 마스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드리지 않을 부분을 색깔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포워드 워프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는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 그러고 보니 목도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 얘를 프레쉬어 값을 조금 낮춰요. 너무 높이면 이게 확 조절될 테니까 낮춰서 안으로 약간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마스크를 지우면 이렇게 턱이 작아졌죠. 사실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툴이 바로 이 위쪽에 있는 워프 툴, 포워드 워프 툴을 제일 많이 써요. 자, 이번에는 제가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게끔 해볼 건데요. 이때도 마스크로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채색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포워드 워프 툴로 브러쉬 크기를 적절하게 늘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은 눈을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눈꼬리를 뺄 거면 이렇게 트임으로 더 빼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를 지우면 눈이 커졌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조절할 거기 때문에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 채색을 해주시고요. 다시 워프 툴로 크기를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눈이 좀 더 많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어차피 사진관을 차리거나 할 거면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죠? 네, 뭐 그렇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기능만 익힌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이따가 제가 질문 받으러 돌아다닐게요. 자, 이번엔 눈 안에 눈동자도 좀 크게 할 건데 그러면 역시 망가뜨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채색을 하고요. 브러쉬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여기 푸커 툴도 괜찮겠죠? 푸커 툴로 눈동자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키워서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로 지워보면 눈이 조금 더 커졌죠? 물론 자유인데 입꼬리도 올리실 분은 입꼬리도 올릴 수 있고요. 혹시 입이 너무 커서 싫으신 분은 입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요. 네, 어쨌든 오케이 눌러볼게요. 자, 원본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 보정전이 원본이죠? 원래 이랬던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나르시 사진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포토샵에 가져와서 파일에 뉴는 새 창을 여는 건데요. 아까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화이트랑 하이트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그 복사한 사진 사이즈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대로 오케이 하시면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복사하는 거 다시 처음 한 거예요. 자, 사진은 사진을 하나를 찾아요. 사진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네이버 안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으시면 되죠. 있는데 엄청 많은데 이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없네. 사진은 많은데 똑같은 사진이 없네. 뭐 어느 분을 고르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이런 사진도 되고 뭐 사진은 어떤 거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상체만 찍었네. 아, 네, 아까 얘기했듯이 상체에만 찍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사진도 괜찮고 이런 사진도 뭐 괜찮죠. 그죠? 요것도 있고 여기 하나 전신 사진만 찍으면 돼요. 그냥 전신 사진이면 돼요. 어차피 늘릴 곳은 다리만 늘릴 거라서 그러셨어요? 상체만 엄청 찍었네. 네, 원래 상체만 엄청 찍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키가 작으니까. 네. 자, 어쨌든 하나 고르셨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포토샵에 와서 이미지 복사를 따로 없는데 이건 뭘 복사할까?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누르시면 이미지 복사 떠요. 혹시 익스플로러나 다른 데서 하셨나요?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한다면은 이미지에 가서 사진 위에서 클릭하시고 이 사진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여기도 보면 복사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일에 뉴 오케이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렇게 고요. 이 사진을 다리를 늘리려고 보니까 사진에 다리를 늘릴 공간이 없어요. 다리를 늘렸다가 다리가 잘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조금만 더 밑에 공간을 좀 늘려 볼게요. 자, 우리가 사진을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공간을 좀 늘리고자 할 때 쓰는 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시면 크롭 툴이라고 해서 자르기 툴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요 가장자리 이렇게 꺽쇠 같은 것들이 생겨요. 지금 아래 부분만 늘릴 거니까 이 꺽쇠의 요 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끌어서 밑을 적당한 사이즈만큼만 좀 늘려주세요. 그러고 일단 엔터 칠게요. 그러면 지금 배경색이 저는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흰색으로 이렇게 채워지면서 늘어나요. 우리 선택 툴을 갈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툴에 보시면 여기 락탱귤러 마키 툴 기억하시죠? 사각형 선택 툴. 이걸 선택해 주시고 혹시 패더 값이 없는지만 좀 봐주세요. 0으로 돼 있어야 돼요. 다리를 선택하실 때는 이 배경 부분까지 같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배경 부분을 같이 이렇게 끌어서 선택 영역을 잡아주세요. 내가 늘리고자 하는 영역을 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더 많이 잡을 거면 이렇게 더 많이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선택을 하셨다면 컨트롤 T는 크기 조절 툴이었죠? 컨트롤 T.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네모를 조금만 늘려서 조절을 해 볼게요. 그럼 다리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엔터. 선택 해제는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누르면 다리가 길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리만 길어진 게 아니라 발도 길어졌어요. 그래서 발 부분만 다시 좀 줄일게요. 범위를 잡으시고 똑같아요. 컨트롤 T. 발을 적당한 정도로 줄여서 엔터.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자, 이렇게 하시면 원래 다리보다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발까지 같이 길어졌던 걸 발을 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던 다리가 이렇게 길어지고 밑으로 길게 늘렸으니까 조금 더 아마 늘씬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늘리면 그것도 또 거미 같아서 조금 적당하게만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 빈 공간이 이제 필요가 없죠. 다리를 늘리고 줄이고 다 했으니까. 그럼 다시 크롭 툴을 눌러서 이만큼 이제 빈 공간만큼을 다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수정해 보세요. 어플에서도 왜 다리 늘리는 어플들이 이런 방식으로 다리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우리 예제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패치 툴로 지우기, 요거를 조금 볼 거예요. 아까 스파틀링 브러쉬나 힐링 브러쉬는 작은 영역을 처리하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패치 툴에서는 이런 로고와 같이 영역이 조금 넓을 때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불러와 볼게요. 패치라는 예제를 불러와 주세요. 자, 여기 예제에 보면 걸즈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 로고가 있는데 로고 영역이 꽤 커요. 그랬을 때 우리가 힐링 브러쉬나 스파틀링으로 이 부분을 지우기에는 영역이 크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그죠? 물론 여러 번 하면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진짜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일부러 힐링 브러쉬로 지워보고 있어요. 지워지긴 했는데 제가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지운 거 보였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패치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치는 뭐냐면 약간 누더기처럼 생겼죠? 뜯어 붙이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질감을 이쪽 질감으로 입혀주거나 아니면 이 부분의 질감을 여기다 입히거나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패치 툴에는 소스랑 디스티네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소스 모드부터 볼게요. 자, 일단 로고를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의 안쪽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깨끗한 질감 부분으로 끌어다 놓으면 끝. 자, 연습해 보셨다면 다시 한번 F12번 눌러주실래요? F12번은 리버트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저장하기 전 상태로 돌려주는 게 리버트라고 합니다. 또는 히스토리 팔레트에서 제일 위에 있는 패치 JPG를 눌러주셔도 돼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거예요. 이번에도 로고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디스티네이션 상태로 끌어다가 놔보면요. 이 로고가 이번에 이쪽으로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선택해서 이동 툴로 Alt 눌러서 끌고 온 거는요.
모양을 그대로 복제를 했기 때문에 떼보면 막상 선택 해제해보면 이렇게 주변에 테두리가 남아요. 그래서 배기 싫게 되지만 아까 이 패치 툴에서 디스티네이션 상태로 끌고 가는 경우는 이 주변의 질감으로 요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로고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얘를 좀 닫고요. 이번에는 찢어진 청바지를 가져와 보세요. 바지가 많이 찢어져 있네요. 그죠? 구겨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패치 툴에 소스 모드로 놓으시고 이렇게 구겨지거나 찢어진 질감을 선택을 하신 후에 깨끗한 질감 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이 부분에 찢어진 거나 구겨진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접힌 부분도 필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촬영할 때 다리미가 없어서 만약에 다리여서 찍기가 힘들었던 부분이면 이렇게 패치 툴로 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디스티네이션으로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찢어진 질감을 이쪽에다 복사하고 싶다. 끌어다가 이렇게 복사해 놓으면 찢어진 질감이 그대로 복제가 되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창을 닫고요. 이번에는 말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말. 요것도 많이 쓰이는 툴은 아니지만 기왕에 우리가 요 패치 툴들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요. 자, 컨텐트 어웨어 무브 툴이라는 건데요. 화살표가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되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 선택하고 이 말을 선택을 해볼게요. 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말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놔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부분은 네, 깔끔하게 처리가 됐어요. 자, 많이 쓰는 툴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능을 우리가 익힌 김에 하나만 더 보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위치를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고 싶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툴에 컨텐트 어웨어 무브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옮겨보시면 주변이 조금 이렇게 티가 나게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활용했을 때 히스토리 브러쉬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히스토리 브러쉬는 원래대로 돌리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원래대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부분을 지워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랑 좀 비슷한 기능 한 개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비다닝어라는 예제를 좀 골라주실래요? 그래서 이 난간의 귀퉁이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없앨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 난간 귀퉁이가 직선으로 돼 있고 각이 져 있잖아요. 그럼 선택하기 좋은 툴은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라쏘 중에 폴리거널 라쏘 툴, 이게 편하실 거예요. 다각형 올가미 툴을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클릭하시고 정점을 클릭해서 잡으시면 돼요. 삼각형 모양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처음점 끝점이 맞닿도록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이 질감으로 입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에 보시면 필이 채우기거든요. 필 선택해 보세요. 에디트의 필. 그래서 유즈는 컨텐트 어웨어.
네, 요걸로 골라주세요. 컨텐트 어웨어. 그러고 OK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 부분의 질감으로 여기가 입혀져요. 선택해제는 컨트롤 D. 레드아이툴은 정목 현상을 제거하는 툴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눈이 가끔 빨갛게 찍히는 현상이 있죠. 수정체에 비춰지면서 빨갛게 이렇게 찍혀지는 현상을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해결할 때 여기 있는 레드아이툴을 쓰게 됩니다. 선택하시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클릭하셔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질문 받을게요. 이번에는 도장 툴을 볼 거예요. 아까랑 좀 비슷한 툴이긴 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는 질감을 복제하는 거라면 얘는 그 모양 그대로를 복제하는 툴이에요. 예제는 호박이란 예제를 열게요. 아마 제일 끝에 있을 거예요. 호박이니까. 자, 도장 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도장 툴이 있습니다.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하는데요. 복제 도장 툴이 원래 이름이에요. 얘는 패턴 스탬프랑 클론 스탬프가 있지만 패턴 스탬프는 잘 쓰게 되지 않아서 클론 스탬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동그란 요런 브러쉬 모양이 뜨죠. 그리고 아무데나 찍으면 에러가 이렇게 뜹니다. 아까 얘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보면 힐링 브러쉬. 예,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뜬 에러가 뭐냐면 Alt 클릭을 해서 디파인, 정의를 해라. 소스 포인트를 정의해라. 똑같은 그런 에러가 뜬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복제할 대상이 이 호박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호박의 어느 일정 부분에서 Alt를 누르고 있으면 아까처럼 관형 모양이 뜹니다. 그 다음 클릭하면요, 이 부분이 복제가 되고,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복제해서 놓고자 한다면 여기서 누르면서 끌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되는 부분이 복제가 돼서 나오게 돼요. 자, 호박이 그대로 복제가 됐죠. 조금 확대를 해보면 주변이 브러쉬로 아무래도 복제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티가 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히스토리 브러쉬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쪽에 호박도 복제해 볼게요. 도장 툴로 호박 복제할 부분은 Alt 누르면서 클릭. 그 다음 Alt를 떼요. 그 다음에 내가 복제할 위치에선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을 때 플러스 표시가 돼서 보이는 부분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피라미드도 한번 복제해 볼게요. Alt 누르면서 여기 정점을 클릭. Alt를 떼고 복제할 위치에서 누르면서 끌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 번씩 복제해 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 주세요. 자, 잘 되셨다면 이번에도 똑같은 예제를 하나 해볼 건데 실력 02번을 열어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감나무가 있어요. 이 감나무를 우리가 도장 툴로 클릭해서 복사를 한 후에 감을 이렇게 늘려봅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좀 더 풍성하게 한번 늘려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감나무에 감 하나만 복제하지 말고 다른 부분을 복제하면 되게 그래도 티가 안 나게 그렇게 복제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돌멩이가 있죠. 이 돌멩이는 여기 깨끗한 잔디밭을 Alt 눌러서 복제를 한 다음에 입히면 돌멩이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감나무를 한번 좀 더 풍성하게 감이 열리게 해보시고요. 이 돌멩이를 한번 없애보세요.